반등에 일단은 성공했는데 연속성이 관건 일테죠.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 내다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많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한마디로 네. 어떻게 좀 표현하시겠어요? 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렸는데요. 저 오늘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이오는 쨍하고 해뜰날이 올까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로 한마디를 좀 잡아주신 이유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모든 섹터 중에서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한 고점을 그렸는데 바이오가 거의 반 정도 이상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와 헬시 분야에 관련해서 미래의 먹거리로 지금 국정 과제로 삼았다고 이 바이오 헬시 한류 시대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이제 정부가 대처한다는 이제 그 말에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시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총사,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오늘 금일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준대요. 신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장에 과연 이 바람이 불지 훈풍이라고 볼지 관심을 봐야 될 시기라고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저점인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이오 쪽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이 저점 매수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정책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네. 그럼 이 부분 외에도 오늘장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좀 앞서서요. 전일 미증시 3대 지수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만 하락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상승으로 이렇게 장을 거의 마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미증시의 좀 특이한 점이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55조 트위트 이제 인수 관련돼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비상장으로 돌아선다는 데 있어서 기술주들이 같이 또 이렇게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책주가 조금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저 전일에 기술주도 좋았지만 이 도심 항공 모바일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생긴 이렇게 그걸 가지고 한강 주변으로 해서 도심에 이제 막혀 있는 트래픽 이 장소를 이렇게 도심에 좀 안전한 한강을 이렇게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드론 관련주더라고요. 뭐 제지, 그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사료하고 육계, 일자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조금 많이 보여줬고요. 윤석열 일단은 관련된 인수위 쪽에 관련된 있는 지게 오늘 그 팩트가 제일 컸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 드론 같은 도심 항공 모바일 같은 UAM이라는 거는요. 이번에 2025년 목표로 상용화를 한다는 일단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주가들이 조금씩 많이 움직이는데 특히 뭐 베셀이라든지 뭐 기산텔리콤, 뭐 네온테크, 퍼스텍 같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루두루 미증시라든지 국내에서 주목받았던, 새롭게 주목받았던 정책 관련된 부분들까지 점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좀 주목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어떤 거로 파악하세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내일인데요. 내일이 조금 피날레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는 현대 기아의 호실적으로 훈풍을 좀 불어줬지 않습니까? 어저께 장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기아 현대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제너럴 모터스, 우리 기아와 현대에 어찌 보면 대항할 수 있는 마죠.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요. 3M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 전기하고 또 같이 대등한 또 월풀, 그다음 비자, 펩시 등 쨍쨍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있거나 대응하는 주들을 한번 조금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케줄로 봤을 때는 내일 좀 큰 행사가 좀 있습니다. 국내 관련 행사 중에서 부산 국제 원자력 산업전이라고 해서요. 이 국내 최대 원자력 분야 전문 이 전시회인데 이제 2022년 부산 원자력 이 산업전이라고 해서 이제 27일부터 3일간 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행사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110여 군데가 참석을 합니다. 110군데가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책 관련되어 있는 원전,
18원전부터 시작해서 말도 많았는데 이번에 또 하필이면 또 산업전이 내일 또 시작하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 뭐 건설, 뭐 그다음에 운영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원자력 짓는 기자재, 설비, 기술, 뭐 해체하는 거, 그다음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저장, 운송도 여러 가지 각국 그러니까 각각의 일단은 그 업체들이 이제 내일 선보일 건데 관련 산업 기술로서 이제 신제품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특히 관련주들, 특히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원전은 전력이니까요.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주요 참가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에 선정된 것도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한전 KPS라든지 뭐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뭐 내일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많이 내일 많이 좀 주가들이 좀 많이 흔들릴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내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이 올해 하반기까지 정책 관련주인 원전 이렇게 상승폭이 상당히 크고 순환도 많이 돌고 있는 이 업종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일 이제 국내에는 중대형주 실적 발표가 좀 많습니다. 내일 투자하기 좀 좋다고 보는데요. 내일 뭐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 시작하거든요. LG 화학도 내일 실적하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요즘 한참 떠오르는 롯데 정밀화학도 하고,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좀 큰 거는 굵직굵직한 것들은 상당히 내일 많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4년 만에 이렇게 정제 마진 엄청나게 끌어들인 이번에 또 S-오일까지 내일 어찌 보면 중대형주들의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도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주들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진입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하면서 대응하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일 일정이 좀 많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하나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3개월 의무 보유 약활 비중 8%가 이제 해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187만 주 정도가 내일 풀릴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금 조심 있게 대응하시는 것도 아무튼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에서 좀 팁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실적이 좋고 재무제표가 좀 좋은 업종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적으로 원달러라든지 금리로 해서 뭐 수급을 받든지 그런 업종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고 재무제표가 탄탄한 일단은 소형주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중대형주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니 해도 계속 지금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봐도 비료, 사료, 곡물가 관련주들이 여전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내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진입부터 고점 대응이다 보니 진짜 좀 주의하시면서 좀 주의를 좀 살피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라든지 모든 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항상 지금 올라가는 종목과 지금 흔들린 종목들이 다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좀 내일 가지고 있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순간적으로 이렇게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보시면서 지금 원달러 상승도 오늘 좀 약간 조금 떨어졌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 미국에서 또 대하는 금리 인상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일단 전쟁에 관련된 비료하고 사료 관련 곡물가가 사실은 좀 큽니다. 특히 옥수수의 팜유 같은 경우에는 뭐 식용유 시장하고 또 연결돼 있고 또 바이오 디젤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수급적인 상황.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또 팜유를 지금 이 수출을 안 한다. 우리는 수출을 못 하겠다고 일단은 이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셧다운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풀려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또 기업들이 또 인터내셔널에 붙어 있는 기업들, 상사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실질적인 현 물가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이렇게 느낌은 없을 수 있겠지만 주가에서는 좀 반영되는 거는 좀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가와 현 생활적인 거랑 조금 한번 같이 한번 비교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현실 물가와 주가도 같이 이렇게 연동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시장을 보는 관점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지금 실적 좋은 종목군들을 사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다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을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은 사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세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 너무 올라온 고점의 대응보다는 이제 계속 순환이 돌고 있으니까 이제 눌림목이라든지 조금 어제부터 어제 같은 경우 장에는 좀 많이 좀 빠진 장이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좀 담아놨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입해는 보는 것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연이어 지금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 실적들이 지금 예상치가 다 이렇게 다 좋게 나오는 상황이 좀 많다 보니 한번 또 이렇게 너무 관망보다는 또 이렇게 또 저점 매수도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너무 고점 대응에는 주의하시고요. 특히 사료나 비료 같은 데는 워낙 고점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 손절가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아무튼 고점 대응이 제일 좀 주의가 제일 요망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하세요. 장 한마디가 바이오로 시작을 했는데 네네. 끝은 실적 좋은 기업들. 사실 네. 대표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 섹터가 바이오인데 그럼 바이오는 해가 뜬다는 말씀이세요? 안 뜬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보다는 워낙 큰 회사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는 이렇게 카피 제품,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카피 제품을 생산하거나 해외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저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이제 올 하반기 국가 정책으로 해서 크게 이제 성장을 시킨다고 하니 지금 저점이니까 지금 좀 관심을 보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는 진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쨍하고 해뜰달이 올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바이오는 쨍하고 해뜰 거로 봐집니다. 언젠가는요.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지금 워낙 잠재적인 리스크가 워낙 강한 집 시점이다 보니 그래도 이 업황이나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상승 모멘텀은 있다고 봅니다. 잠시 그냥 쉬어가는 장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우리 워낙 이 투자가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지금 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시점이라서 제가 어찌 보면 그 기운도 한번 내줄 겸 그다음에 국가 정책도 한번 알릴 겸 그래서 제가 오늘 장 한마디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아시는 것도 많고 또 전화하고 싶으신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다뤄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시간 자주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하십시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